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제 뒤에 배경 화면, 배경 사진은 1953년 7월 당시 6.25 전쟁 휴전 협정을 하던,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을 하던 그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마침 보니까 지난 9월 23일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하자, 종전선언을 하는데 미국이 협조해주고 국제사회가 지원해주기 바란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10월 8일 문재인 대통령 코리아 소사이어티 또 기조연설을 갖다가 통해서 또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계속 종전선언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0월 10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죠. 토요일날 방송된 화면을 보면은 북한은 신형, 그야말로 신형 ICBM, SLBM, 그 다음에 대형 4종 대남 공격용 무기를 갖다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김정은이 한마디 툭 던졌죠. 사랑하는 남녘 동포에게 이 한마디에 또 문재인 정부, 문재인 민주당은 흥분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보니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그건 종말선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종전선언이 뭐길래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목을 메고 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갖다 필두로 하는 보수 세력에서는 종전선언은 곧 종말선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굉장히 보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아는 지인 여러분이 보면 문자 또 카톡 등을 통해서 보내오셨어요. 크게 4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종전선언의 법적 효력은 있는 것인지, 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세 번째, 지금 유엔 대북 제재 해제가 되는 것인지,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 내부의 이 친북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종전이 되었으니 북한을 도와주자고 나서지 않을 것인지, 그야말로 제 주변의 지인들이라는 분들 대다수가 보면은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비슷한 중도 보수 또 강한 보수 성향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종전선언은 그저 종이조각 내지는 말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 종전선언을 두고 너무 우리가 목을 맬 필요도, 또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특히 과거 2010년 그해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고 지방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 있을 때 그 당시 민주당 좌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오이사 조치를 놓고 그러면 전쟁하자는 것이냐 라고 오히려 뒤집어 씌우고 모략하면서 20대 30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같이 종전선언은 종말선언이다 하고 더 이상 종전선언을 갖다가 그 자체를 갖다가 거부해버리면은 지금 20대, 30대, 40대들이 정말 이 좌파들이 모략성으로 내뱉고 있는 그러면 전쟁하자는 말이냐, 그 말에 자칫 잘못하면 현혹되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전쟁 세력이로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탄력적으로 종전선언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종전선언은 이 전쟁 이랬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어쨌든 누가 한쪽이 이기게 되겠죠. 내지는 6.25 같이 비기거나 아니면 2차 세계대전 같이 누가 일방적으로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을 갖다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강화조약이라는 걸 합니다. 강화조약, 즉 이른바 평화조약이라고 그러죠.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강화협상을 합니다. 강화협상을 갖다가 짧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또 얼마 상당히 걸릴 수 있죠. 그래서 그 협상을 통해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냐니까, 자,
전쟁이 끝났으니 그 전쟁에 대한 어떤 책임의 소재, 배상금의 문제, 영토의 확장, 그 다음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어떤 보면 응원군들의 어떤 철수, 이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아주 지루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협상 끝에 나름대로 피스 트리티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 평화협정을 맺을 때 선언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전쟁은, 그러니까 너와 나의 전쟁은 이 조약이 반려되는 그 순간부터, 이 전쟁은 종식된다라는 것이 종전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무슨 뚝 떨어져서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모든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웠던 당사자들이 자, 이제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이제는 평화가 왔어, 그런다고 모든 게 끝납니까? 자, 전쟁을 치렀으니까 너희가 몇백만이 죽었고 우리가 몇백만이 죽었으니까 서로의 배상 문제, 그다음에 서로 치고받으니까 영토의 확정, 새로운 영토의 재설정, 획정 문제. 특히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각 그 당시 제국주의였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식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전범의 처리 문제. 이긴 2차 세계대전 같이 전쟁이 일방에 의한 승리로 끝난 경우는 전범의 처리 문제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배상금은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이 배상금 문제. 그 다음에 자, 거기에 참여했던 너는 다 원대 복귀해.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8월 15일 당시 일왕 히로히도가 한 게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그건 뭐냐니까 자기 군인들을 통해서 흔한 얘기를 쪽팔려서 항복선언하기 어려우니까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황군은, 일본군들은 전쟁을 중지해주기 바란다.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1945년 메가더 사령부에 의해서 일본이 점령된 후 6년, 51년까지 사실 일본은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점령지였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협정 가장 프리엠블이라고 그러는데 서문에 자, 이 일본과 그다음에 당시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러이러이러한 나라들은 1952년 몇 월 며칠, 즉 발효 시점이죠. 그때부터 전쟁이 종식되었음을 선언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그 자체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가 그냥 목을 매듯이 그것이 뚝 떨어져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하려면은 지금부터 한국, 북한, 그다음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 당시 정확히 하면 여기에 당시에 휴전협정은 유엔군 사령관과 그다음에 인민지원군 팽덕희 사령관, 그 다음에 김일성, 이렇게 3자가 사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3자, 그 모두가 다시 모여서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 뭐 그 다음에 포로 문제, 뭐 문제, 영토 문제, 이런 막 모든 거, 심지어 전범 처리 문제, 영토 재정리 문제 다 끝났으니까 이것으로서 자, 이 평화협정, 피스 트리티가 반려하는 그 순간부터 전쟁은 끝난 것이다. 즉 종전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뚝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법적 효력은 있는 것인가? 당연히 법적 효력은 있죠.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보면은 전쟁을 치른 국가라 하더라도 별도의 평화협정 없이 또 별도의 종전선언 없이도 국교를 정상화하면은 그것은 이미 평화협정을 맺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것이 1979년 미국과 중국의 수교죠. 자, 이런 상태에 우리하고 중국은 1992년에 수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중국 간에는 사실은 평화협정을 맺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미묘합니다. 두 번째,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종전선언한다고 주한미군은 그거는 주한미군의 위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아마 북한에서는 이럴 수 있겠죠. 1958년에 인민지원군이 철수했으니까 중국에 미군도 철수하라. 그건 뭐 늘 해왔던 얘기지만은 그러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이번에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한미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6.25 때 참전했던 그 군대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6.25 전쟁 이후, 휴전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 아이젠하워 정부 간에 맺어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주한미군은.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왈가왈부할 수 있겠으나 주한미군의 위상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미국이 필요하면은 주둔할 것이고 미국이 필요 없으면 바로 떠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979년 미국, 그 다음에 카터 정부 때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국교 정상화, 국교 수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만, 당시 자유중국 정부와 단교합니다. 그리고 즉시 당시 대만에 주둔하고 있던 주 대만 군대를 싹 100% 뺍니다. 100% 뺐습니다. 그래도 지금 중국이 79년 이후 대만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도 비록 주 대만 군대는 다 빠졌으나 제7함대가 철옹성같이 대만을 보호하고 있죠. 그건 왜냐니까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대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수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철수했으나 육군, 지상군은 철수했으나 공군과 해군, 그 다음에 오키나와에 있는 주1 미 해병대로서 대만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북 제재 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법적 효력이라든지 주한미군의 지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북 제재 해제 문제라든지 또 북한을 도와주자 등등의 이러한 것들은 종전선언 그 자체 갖고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미국 이른바 사자가 모여서 협상을 통해서 자 67년째 1953년 이후 67년째 지금 사실상 전쟁 중이지만은 휴전하고 있는 이 상태를 갖다 종식시키고 그 다음에 종식시킨 다음에 모든 걸 정상화로 돌아가자. 정상화로 돌아가는 그 조건으로 자 우리가 보면은 자 국교도 정상화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평양에도 미국의 대사관이 설치될 것이고 또 워싱턴에도 북한의 대사관이 설치될 겁니다. 그럴 때는 뭐 대북 제재 해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그 평화협정을 맺는 그 과정은 정말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울 테니까 그거 지금 많이 종전선언 그거 갖고 무엇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니까 사실 미국하고 일본하고 태평양 전쟁에서 4년 동안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미군이 수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후에 미국하고 일본만큼 친한 나라 이 세상에 딱 하나 더 있죠. 미국, 영국. 그건 어째 한 집안이니까. 미국, 일본은 미국, 영국에 버금갈 만큼 친한 그리고 서로 돕고 돕는 사이입니다. 또 1979년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에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한테 그야말로 무한대로 포부어줬습니다. 무한대로. 중국하고 미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신전투, 장전호 전투죠. 부터 해서 50년 말부터 51년, 54, 거의 2년, 3년 가까이를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중공군도 수십만이 전사했습니다. 미군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거의 3만 몇천 명, 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래도 필요에 의하니까 미국은 중국에 이 시진핑 정권이 서기 전까지만 해도 후진타오 정권 때까지 마구 베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대로 문재인이가 얘기하는 대로 종전선언 저거 했다 우리나라 절단난다. 절단나고 그야말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그다음에 보면은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 있는 친북파들이 북한 도와주자고 난리칠 것이다. 그리 크게 걱정하실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이 양자 간에 협상이 진행돼야 됩니다. 평화협상이. 평화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우리 한국으로 봐서도 좋은 거예요. 왜? 한국이 지금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래갖고
전 세계는 한반도를 갖다가 발칸 그 다음으로 위험한 지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도 높게 받고 뭐든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보증선언 가운데 미국과 북한, 한국과 중국 이 모두가 평화협정을 맺어서 우리 전쟁 상태를 종식시킬 수만 있다면은 한국한테도 좋은 거고 그렇다고 주한미군 안 떠납니다. 자, 그 우리한테도 그렇게 나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뭐 종전선언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가 종전선언 하니까 보수들이 팍팍 뒤집어지는데 그럴수록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대야 우리가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갖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20, 30, 40들은 마치 보수 세력이 무슨 전쟁에 환장한 사람인 듯이 오해하기 딱 십상입니다. 보수야말로 평화를 원합니다. 보수야말로 평화를 원하죠. 근데 저들은 저런 식으로 갖다가 괜히 20, 30, 40들을 갖다가 이른바 갈라치기 하는, 그러니까 보수는 전쟁에 환장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인 양 쇼를 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내뱉으니 김종인 위원장도 그거 뭐 안 된다고 얘기할 거 없어요. 그래 하자.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에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종전선언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이 지금 평화협상에 들어가려면 제1번이 뭡니까?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예요. 북한의 비핵화가 있지 아니하는 한 최소한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핵물질의 추가 생산을 갖다 중지하고 기존에 최소한 미국에 의해서 들킨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 공개하고 그렇게 차곡차곡 수차례 때로는 지루한 협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북한이 비핵화하고 물론 그때는 중국과 미국도 북한의 안보를 갖다가 담보해 줘야 되겠죠. 안 그러고서 저놈들이 칼을 놓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평화협정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평화협정을 맺지 않는데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즉 평화협정과 별도로 일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혼자 종전선언 해봐야 그거는 구두선에 불과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여기서 앞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린 대로 우리가 2010년에 당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오이사 조치 취했을 때 저 친구들은 마치 이명박 정부나 보수가 전쟁에 환장한 사람인 양 그런 식으로 모략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략이 또 먹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굳이 되지도 않을 이야기 갖고 그냥 입으로 생색내는 그 종전선언이란 말에 너무 발끈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중요한 20, 30, 40들의 마음을 갖다가 잃어버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괜히 덤터기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되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이 하면 안 되죠. 우리도 지금 67년, 조만간 68년째 됩니다만은 사실상 전쟁 상태로서 휴전 중에 있는 이 상태를 갖다 끝내야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극복할 수 있고 우리도 더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김정은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으나 북한 2,500만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히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을 가자. 우리가 앞장서겠다. 그리고 그 평화협정의 결과 그건 자연스럽게 종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만 내세우지 마라. 다만 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당신 그렇게 잘 통하는 따뜻한 하트라인 있는 김정은이한테 얘기하라. 비핵화의 구체적 행동으로 비핵화에 나서라. 단계적으로 나서라. 그래야지 평화협상이 단 1cm라도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만 열면 평화 이야기하시는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얘기하시는데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아니한 그리고 북한이 여전히 무력으로 우리를 갖다가 겁박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가장 빠른 평화를 찾는 방법이 있다. 항복이다. 종전선언이 아니다. 항복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랍니다.